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를 할 건데, 여기 삼각함수에서 그 각이라는 것을 정의할 거예요. 첫 번째 각을 정의할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각의 단위를 배울 거예요. 오케이? 각이다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러한 선이 있어. 기준이 되는 선이 있거든. 얘를 OX라고 할게. OX. 오케이?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시초선이라고 부를게요. 시초초. 선이라고 부를게.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회전을 해. 이렇게 회전을 쭉 할 거야. 오케이? 이게 쭉 돌 거야. 이게 이제 회전을 할 거야. 그러면은, 뭐라고? 보라색인데. 보라색으로 쓰고 싶어? 색깔이 중요해? 녹색으로 써도 돼. 빨간색 바꿔줄까? 아니야? 시초선인데, 여기서 얼마만큼 회전이 될 거야? 오케이? 얘가 회전된 이 정도 있잖냐. 회전된 양. 얘를 각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X, O, P의 크기다라는 것은, 반직선 OX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하지 맙시다. 기준을 줄게. OP라는 것을 기준을 줄 건데, OP까지, 반직선 OP까지, 반직선 OP까지. 까지 회전한 양이에요. 얘를 각의 크기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OP를 뜻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을 뜻할 거거든. 그러니까 얘에서 이만큼 갈 수도 있고 한 바퀴 돌아서 이만큼 올 수도 있잖냐. 그래요? 두 바퀴 돌아서 이만큼 올 수도 있어. 그러면 얘를 뜻하는 것은 이 얘를 뜻하는 각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겠어? 근데 얘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갖는 거거든. 이 반직선 사이에 있는 거. 오케이?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동경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움직인 정도의 이 반직선의 위치 있잖냐. 이 위치를 동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경이 가리키는 각은 굉장히 많은 각들이 있겠습니다. 라는 건가? 오케이?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 일단 한번 봐봅시다. 이 각의 크기다라는 것은 얘는 얼마만큼 회전했냐라는 게, 원이 그려져 버렸어. 얼마만큼 회전했냐라는 게 이 회전한 양이 각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 동경이라는 것은 이 많은 각들을 어떻게 표현하는 하나의 반직선으로서 표현하는 게 동경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각의 방향은 뭐냐면 지금 양의 방향하고 음의 방향이 있는데 양의 방향이랑 음의 방향이 있어. 양의 방향은 무엇이냐면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리고 음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각을 생각할 때 이 시초선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걸 플러스 방향이 되는 거고 이 각이 플러스로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얘는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각이 나타낼 때 음수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각을 나타내는 방법인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중요한 거는 일반각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일반각은 이제 무엇이냐면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굉장히 많은 각들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각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건데 좌표평면상에 나타내 봤더니 이게 이제 어떤 동경이야? OP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각 반직선 OP가 나타내는 동경에 대하여 OP가 나타내는 동경에 대하여 한 각의 크기를 알파라 하자. 이렇게 했어요. 반직선 OP가 나타내는 동경에 대하여 한 각의 크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각을 나타낼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게 이 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바퀴 돌아서의 각이 될 수도 있지. 그러면 이것을 알파 도라고 합시다. 아직 도 단위를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의 일반 각은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은 이렇게 할게요. 알파도에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더해줄 수 있겠지. 그래요? 그래서 360도 n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n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 n은 정수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이 값을 기준으로 한 바퀴 더 돌 수 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 수 있지? 아니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 수도 있지 않냐? 그래요? 이것을 하나의 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오케이? 이런 하나의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라는 게 일반각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을 거야. 동경이 실제로 45도가 되게끔 하는 이러한 동경이 있어. 45도가 되게끔 하는. 45도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 동경에 대한 일반각은 뭐냐면, 이 동경에 대한 일반각은 45도에다가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이 되겠습니다. n은 정수예요. 오케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이게 이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들이 45도만 있는 거 아니고, 45도 플러스 360도도 있고, 45도 마이너스 360도도 있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쭉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각들을 한꺼번에 나타내는 것을 일반각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옆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봐보자. 옆에 있는 게, 됐나? 다음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분면을 나타내는 각을 세타로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라는 건데, 봐보자. 이 사분면을 1사분면에 나타내고 있는 각은 원래 이제 몇 도부터 몇 도라고 할 수 있어요? 0도부터 90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 세타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0도부터 90도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근데 1사분면 위에 있는 각은 이 0도부터 90도만 있는 게 이 각이 아니고 한 바퀴 돌아와서 올 수도 있잖냐? 두 바퀴 돌아와서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이제부터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고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내 주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0도에서 360도만큼 더 갈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n보다 더 크고, 세타는 360도 곱하기 n에다가 90도만큼 더 간 것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맨 처음에 이제 이 1사분면이 있다라는 것은 0도에서부터 90도가 맞는데, 얘가 한 바퀴 돌아서 360도에서부터 450도까지, 오케이? 이것들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형태로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1사분면에 있다라는 게 0도부터 360도까지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n의 값은 뭐가 되겠어? n은 정수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값들이 다 되는 거야. 그러면 이사분면을 나타내는 것도 너희들이 할 수 있겠지. 이사분면은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360도 곱하기 n에다가 90도에서 세타는 어디까지 되겠어요? 360도 곱하기 n에서 180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3, 4분면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에서 얘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제 마지막은 뭐가 되겠어? 이제 이거는 바로 나오지. 플러스 270도에서 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0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해 줄 수도 있겠지. 오케이?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분면에 있는 게 꼭 0도에서 360도 사이에 있는 값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몇 바퀴 돌았냐라는 것을 통해서도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일단 봐보자. 몇 사분면 각인지부터 체크해 볼게요. 480도. 그러면은 이것을 확인할 때는 어떻게 만들어준 게 좋아요? 0도에서 360도 안으로 만들어준 게 중요해. 그러니까 몇 바퀴 돌았냐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얘를 360도에다가 얼마만큼 더해진 거예요? 120도만큼 더해졌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가 몇 사분면 각입니다. 라는 게 확인이 돼요. 360도만큼 한 바퀴 더 돈 거에서 120도만큼 더 갔네. 몇 사분면 각이에요? 2사분면. 제2사분면 각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930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360도를 두 번 가는 거지. 그래요? 360도를 두 번 간 거에다가 720도 빼면 뭐가 돼? 210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10도는 여기서부터 얼마 더 가는 거야? 180도에다가 30도 더 가는 거네. 몇 사분면? 3, 4분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 3, 4분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8도는 얘도 똑같이 얘가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에다가 720도, 마이너스 60도만큼 더해준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 적읍시다. 그러면 얘가 이제 거꾸로 시계방향으로 두 바퀴 돈 거네? 시계방향으로 두 바퀴 돈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어. 얘에서 마이너스 60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마이너스 60도면 몇 사분면이에요? 4사분면이에요. 제 4사분면. 그럼 마이너스 1020도도 비슷하게 처리하겠네. 이게 3 곱하면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뭐예요? 108도인가? 180도야? 180도? 그러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얼마가 있어야 돼? 60도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1080도. 얘가 1080도잖아. 그렇지? 이거 보면 1080도잖아. 1080도에다가 60도만큼 더해줘야 마이너스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얘가 세 바퀴 거꾸로 돈 거에다가 하나, 둘, 세 바퀴에다가 60도만큼 더해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1사분면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동경에 대한 위치를 파악해 볼 수 있었고, 그 다음 이거 봐보자. 제2사분면 각이다라고 해서, 그러면 2사분면 각이면 얘가 몇 바퀴 돌아서 결국 그 자리에 있는 거잖냐? 그래요? 그러니까 2사분면의 각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어떻게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라는 거냐면, 2사분면을 4사분면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 얘가 얼마 몇 바퀴 돈 거에서 90도에서 180도 사이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n에다가 90도로부터 얼마까지 360도 곱하기 n에다가 180도를 더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몇 바퀴 돈 상태에서 90도부터 180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 2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동경이 어디인가? 라는 거야. 그럼 2분의 세타를 너희들이 구해줘야지. 2분의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가 되는 거고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숫자를 대입해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n에다가 0 대입하면 n에다가 0 대입하면 몇 도부터? 45도부터 몇 도까지예요? 90도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n에다가 1 대입하면 뭐가 돼요? 225도부터 몇 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270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n에다가 2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360도 플러스 45도라고 그냥 적을게. 2분의 세타가 360도 플러스 뭐예요? 90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너희들이 판단해봐. 얘가 45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거거든. 45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이제 존재하는 각은 어디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45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 영역 안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225도부터 270도야. 225도는 180도에다가 45도 더한 거지? 180도에다가 45도를 더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225도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제 얘보다는 크면서 뭐보다는 작아야 되냐면 270도보다는 작습니다. 라는 거예요. 270도는 90도 곱하기 3. 그렇지? 그래서 이 Y축의 음수 파트가 되겠네. 그래서 이 사이에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 거 해봐. 그 다음 건 뭐가 돼? 360도에다가 45도 플러스 90도는 여기 똑같지?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라는 거니까 있을 수 있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 몇 사분면이요? 제 1사분면, 3사분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분면에 있는 값이 0도에서부터 180도 안에 있는 것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왜? 4분면 안 적었다 그거예요? 미안. 4분면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게 0도부터 90도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굉장히 많은 값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기억을 하자. 다음 봅시다. 이제 두 동경의 사이의 관계를 할 건데 두 동경 사이의 관계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좌표평면상에서 동경을 생각을 해줄 건데 동경이 일치한데 어떠한 동경이랑 어떠한 동경이 이렇게 있어. 동경이 이렇게 있는데 또 다른 동경이 뭐합니다? 이 두 개가 일치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로 일치해요. 오케이? 얘를 이렇게 할까? 좀 겹쳐 보이게. 이렇게. 동경이 일치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 동경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돼? 두 개의 차이는 몇 바퀴를 더 돌았냐라는 의미인 것 뿐이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경의 차이는 하나의 동경, 이 하나의 각이랑 또 다른 각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동경에 해당되는 각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거의 차이는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360도 곱하기 n만큼 차이가 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n은 정수야. 오케이?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 대칭이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원점에 대해 대칭이면 하나의 동경이 이거고 또 다른 동경이 이거래. 그럼 원점에 대해서 이게 대칭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랑 이거를 빼든 저거에서 저거를 빼든 얼마만큼 차이나? 파이만큼 차이 나지 않냐? 그래요?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적을게. 얘가 파이 미안해요. 180도만큼 차이 나요? 미안해. 오케이. 180도만큼 차이 나요? 내가 이렇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미안해요. 180도 좀 더 배울 거예요. 근데 얘를 몇 바퀴 더 돌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차이 나는 상태가 너희가 찾아주면 돼. 그 다음에 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볼까? 이거는 조금 재밌어.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은 너희들 이제 살짝 생각을 해봐. 이 값이랑 이 각이랑 이 각이거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게 두 개 더하면 이 두 개 더하면 부호가 저기 반대지. 두 개 더하면 뭐가 돼요?
이게 돼버려. 0이 돼버린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더했을 때 0이 돼버리잖아. 그래요? 두 개 더했더니 0이 돼? 그러면 얘가 몇 바퀴 더 돌 수도 있겠네. 그래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0이 되는데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몇 바퀴 더 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y축에 대해 대칭도 느낌이 비슷하겠지. y축에 대해 대칭을 한번 해봤더니 이 어떠한 값이 있고 또 다른 값이 있어요. 에이. 어떠한 값이 있고 또 다른 값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 좀 안 맞다. 오케이. 그러면은 얘랑 얘를 더하면 실질적으로 이 각만큼이 그대로 더해지는 거잖아. 뭐가 돼요? 180도가 돼. 오케이? 두 개를 더했더니 180도가 돼. 오케이?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자. 사실 여기에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 근데 더하면 180도가 됩니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합이 180도 되는데 얘가 몇 바퀴 더 돈 형태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합시다. y는 x에 대해 대칭합시다. y는 x에 대해 대칭도 똑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 이게 똑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y는 x를 그려봤더니 이거에 대해 대칭인 함수를, 이 동경을 나타내 볼 거야. 그러면 이런 게 있을 거고, 이게 지금 왜 안 되지? 이런 게 있을 거고, y는 x의 대칭인 형태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얘에다가 얘를 더하면 뭐가 돼요? 이게 돼. 90도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또 어떻게 표현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90도에다가 몇 바퀴 더 돈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동경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 문제를 봐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봐봐. 세타랑 4세타가 동경이 일치해야 돼. 그래요? 그럼 두 개의 차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몇 바퀴 도는 것만큼 차이가 나겠습니다 라는 거였지? 방금 전에 되지 않냐? 너희가 옆에 문제를 보면서 확인해봐봐. 4세타랑 세타를 뺐더니 얘가 360도 곱하기 n 이러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3세타는 360도 곱하기 n인데 여기서 봐봐. 3세타 뭐야? 3세타는 뭐하고? 270도하고 뭐하고? 540도 사이에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3세타는 뭐니까? 360도 곱하기 n인데 이 n이 되는 값 뭐밖에 없어요? n이 되는 값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지. 360도 밖에 없잖냐? 1밖에 없어. n은 1밖에 없어. 그럼 세타는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들어가는 거니까 120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걸 그림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이렇게만 받아들이세요. 오케이?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좌표평면에서 한번 그려봐. 얘가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것은 90도하고 80도 사이에서 180도 사이에서 이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거야. 또 다른 동경도 똑같이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몇 바퀴 더 도는 것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동경이 x축에 대해 대칭이래요. 이것도 이제 방금 전 방식이랑 똑같이 해결하겠지? x축에 대해 대칭이래. 다시 한번 그려봐. 0도부터 90도부터 180도인데 얘랑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래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면 얘에서 이만큼 각이 이 각이잖아. 그래요? 이 각에다가 원래 이 각에다 이것만큼 더했거든. 이 각만큼을 더했어. 그럼 뭐가 돼요? 0도가 돼. 오케이? 그러면 두 각을 더하면, 그러니까 세타랑 4세타를 더하면 뭐가 되겠습니다? 0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몇 바퀴만큼 더 돌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0도에서부터 이 세타랑 4세타를 더했더니 360도 곱하기 n만큼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5세타라고 나타냈을 때 360도 곱하기 n이야. 그러면은 5세타의 크기는 뭐에서부터 뭐까지? 5세타는 450도부터 뭐까지요? 5 곱하면 90도까지, 900도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게 2 들어가고 3 안 들어가지. 그렇지? 2밖에 안 들어가네. 얘는 2밖에 안 되네. 그러면 세타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뭐가 돼? 72도가 된가? 왜 답이 아니냐? 144도요? 아, 그래. 2를 안 곱했네. 144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음 봅시다. 이제 호도법 봅시다. 이게 너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육식분법이야. 도로 나타내는 거. 이게 육신분법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각도기로 나타낼 수 있는 각이 있잖냐. 그게 육신분법이에요. 이게 왜 육신분법으로 나타냈냐라는 것은 1년을 360일로 계산했거든. 옛날에. 그래서 60으로 최대한 표현해 보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60분법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다루진 않을게. 60분법을 이 하나를 360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이 한 바퀴를 이렇게 적읍시다. 그냥 한 바퀴라고 할까? 이 360으로 나눈 것을 1도라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이렇게 다 받아들입시다. 그러니까 이 한 바퀴를 360도로 나눈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도라는 단위 있잖냐. 도라는 단위가 길이의 단위랑 다른 단위라거든. 얘를 길이로 표현해야 되는데 길이랑 도라는 단위를 일치를 시킬 수 없잖아. 그래서 이 각의 단위를 다른 단위로 바꾸고 싶습니다라는 게 호도법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각이랑 도랑 일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거야. 부채꼴에 호의 길이를 통해서 각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통해서 각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를 일치를 시켰어요. 오케이?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를 이렇게 일치를 시켰어. 그때의 이 중심각, 이거일 때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각을 길이로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R이고 이 호의 길이 또한 무엇이 되는 거예요? R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RAD예요. 오케이? 라디안이라고 불러요. 라디안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미분, 적분이라는 이 계산들을 배울 건데 각의 단위랑 이 길이의 단위가 일치가 안 돼 있으면 그것들을 계산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각의 단위랑 길이의 단위를 맞추는 게 이 호도법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호도법이야. 그래서 이 각을 1라디안이라고 쓸 거예요. 지금 내가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가로를 치잖냐? 가로를 이제부터 치거든? 이제 쓰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생략된 채로 길이의 단위랑 통일시켜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각이 1이 될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실수의 어떤 값이든 각으로서 주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야.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은 시초선을 기준으로 당연히 양수의 값이 뭐 100이라는 각의 크기도 나올 수도 있겠지.
200이라는 가게 크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00이라는 가게 크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어떤 것을 연결시켜 줘야 되냐면 도에 대한 단위랑 60분법이랑 호도법의 단위를 연결시켜 줘야 합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판단해 봅시다. 우리가 이 부채꼴의 원의 둘레 길이를 알아. 그래요? 원의 둘레 길이는 얼마야? 2 파이 r이야. 오케이? 원의 둘레의 길이가 2 파이 r이거든. 그러면 이 호의 길이는 r이야. 그래? 그러면은 2 파이 r일 때 중심각의 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도로 나타내면 360도요? 360도거든? 호의 길이가 r일 때 중심각의 크기를 뭐라고 나타내요? 1이라고 나타내요. 오케이? 1이라고 나타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략할까는 생략할까? r을 이렇게 지워줄 수 있어요? 비례관계니까. 그러면 1대 2파이거든? 360도를 뭐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2파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부터 360도가 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2파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360도가 2파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았어? 360도가 2파이네. 그러면은 파이라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180도가 되는 거야. 오케이? 1라디안은 57도 정도 돼요. 오케이? 이제 뒤에다 적어볼게요. 뒤로 이제 봐보자. 이렇게 이제 파이를 180도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호도법하고 60분법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써보자. 우리가 이제 2파이가 뭐가 된다고? 360도가 된다고. 한 바퀴 도는 게 2파이야. 그러면 1라디안. 이게 지금 라디안이 생략된 거잖아. 라디안이 이렇게. 1라디안은 뭐가 돼요? 1라디안은 2파이분의 360도. 그러니까 1라디안을 도로 표현한다면 파이분의 180도가 돼요. 오케이? 이렇게 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파이 라디안이라는 것은 이제 뭐가 된다고? 180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1도는 뭐가 되겠어요? 1도는? 1도 360으로 하는 거지? 180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이제부터 밑에다 적은 각은 외우세요. 오케이? 외워야 돼. 내가 이제 시간마다 계속적으로 물어볼 건데,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적혀 있는 거 그거거든? 내가 지운 거. 수업할 때 여기다 그냥 내가 이제 내 학원이면 벽지에다 막 적어버리는데 내 학원이 아니라서 벽지에 적지는 못하겠네. 아무튼 너희들이 다 외우세요. 뭐냐면 한번 너희들이 적어봐. 0도일 때는 호도법으로 그냥 0이에요. 0 라디안이야. 라디안이라는 용어는 이제 사용하지 않을게요. 오케이? 0이라고 할게요. 그럼 30도는 뭐가 돼? 180도부터 먼저 할까? 얘가 뭐예요? 파이였지. 360도 2파이예요. 그러면 90도 안에 90도 뭐예요? 2분의 파이네.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예요. 60도는 3분의 1인가? 3분의 파이예요. 45도는 4분의 1인가? 4분의 파이예요. 30도는 6분의 1인가? 6분의 파이예요. 그러면 120도는 60도가 2개 있네요. 3분의 2파이예요. 270도는 90도가 3개 있네요. 2분의 3파이예요. 이거는 반드시 외우세요. 오케이? 얘는 반드시 외우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게 머릿속으로 바로바로 떠오를 수 있게끔 외우세요. 오케이? 60도다라는 게 3분의 파이가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이제부터는 내가 라디안 각을 그냥 사용할 거거든. 호도법을 사용할 거야. 도라는 단위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속적으로 병행해서 사용할 건데, 근데 나중에는 대부분을 라디안으로 표현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봐보자. 여기에서 이제 배우는 개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게 마지막이야. 그런가? 부채꼴의 허의 길이야 넓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 이 L을 라디안 각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해줄 거냐면 호의 길이를 원의 크기를 원을 하나 줄게요. 원을 하나 줄게. 그러면 너희들이 알고 있네. 원의 둘레 길이는 얼마예요? 2파이 r이야. 오케이? 이거에 L에 해당되는 건데 이 중심각이 2파이 r일 때는 중심각이 뭐예요? 360도? 라디안 각으로 2파이네. 오케이? 라디안 각으로 2파이예요. 이 각이야. 얘가 이쪽이 각이야. 이쪽이 호의 길이. 이쪽이 호의 길이. 이게 각이에요. 그러면 이것 때 뭐가 되는 거야? 세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얘를 정리해 볼게요. 미항과 위항을 곱했더니 2파이 L은 2파이 R 곱하기 세타야. L은 뭐가 돼요? R 세타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호의 길이를 라디안 각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에요. 오케이?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을 통해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호의 길이 L은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에요. 뭐라고?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에요. 오케이? 중심각의 크기라고 적으세요. 공간이 좀 남은 중심각의 크기라고 적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R 세타가 됩니다. 라는 거고 이 똑같은 방식으로 무엇을 구해줄 거냐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부채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줄 거냐면 얘도 똑같아요. 이 넓이에 대한 식은 파이 r의 제곱 얘지? 원에 대한 넓이는 이거야. 근데 이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쓸게요. 근데 전체 중심각의 크기는 2파이고 해당되는 각의 크기는 세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러면은 이제 2파이 s 넓이는 파이 r 제곱 세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래요? 그러면 이제 s를 구해주기 위해서 2파이를 나눠봤더니 s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를 어떻게 써줄 수 있습니다? 2분의 1 r 제곱 세타. r 세타가 뭐였지? L이었네. 2분의 1 r L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이거 넓이 구하는 거잖아. 근데 너희들 이거 넓이 구할 때 그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 어떻게 배워요? 피자를 쪼개가지고 아래를 이렇게 붙여. 기억나요? 기억 안 나냐? 이 피자를 쪼개가지고 이거 아래로 붙이잖아. 이렇게 붙이잖아. 이렇게. 이거 모양 너무 이쁘네. 이렇게 쭉 붙이는 거야? 그러면 이게 더 잘게 쪼개면 이 밑배는 길이 뭐가 돼요? 이 밑배는 길이 뭐가 돼? 이 원의 둘레의 절반. 2분의 1 L이에요. 높이는 뭐가 돼요? R이 된가?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러한 방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내가 지금 설명한 이 원리 있잖냐. 잘게 쪼개서 넓이를 구했다라는 거 있잖아. 미적분에서 다시 배워요. 오케이? 넓이를 구하는 한 가지의 방법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잘게 쪼개서 이렇게 넓이 더하는 거 있잖냐. 미적분에서 다시 배우겠습니다. 라는 거야. 너희들이 외워야 될 게 하나 더 생겼네. 호의 길이는 r 세타고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예요. 너희들이 최소한 있잖냐. 이거 외워오세요. 외워와. 알겠지? 시험 안 본다 했잖아. 시험은 안 볼 건데 너희가 안 외우면 수업 듣는 게 조금
거북해. 그러니까 좀 이 시간 자체에서 다 외워버리던가. 이 시간 자체에서 다 외워버려. 그지? 그리고 시험 보기, 그 수업 시간 전에 좀 한번 읽어보고 다시 또 외우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두 문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 호의 길이가 2파이예요. 반지름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건가? 반지름 길이는 뭐야? 호의 길이는 뭐라고? L은 R 세타. 오케이? 그러면 호의 길이는 2파인데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니까 R은 뭐가 돼요?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반지름 길이는 6이지. 그래요? 그 다음에 넓이는 뭐였어? 2분의 1. 넓이는 뭐였어요? 2분의 1 R L. 그러면은 2분의 1 6 곱하기 2파이예요. 2분의 1 6 곱하기 2파이. 뭐가 되겠습니다? 6파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반지름의 길이는 6이고 넓이는 6파이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봅시다. 다음 봤더니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시험 볼 때쯤 되면은 이거 외우거든. 중심각의 크기가 2가 됩니다. 라는 것을 외워. 근데 지금은 별 의미가 없어요. 너희들이 이제 이거 푸는 방법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 둘레 길이가 16이야.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풀 건데 너희들이 이제 잘 고민해봐. 여러 가지 방법을 풀 건데 잘 고민해보세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부채꼴을 그려볼 건데 부채꼴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이 넓이가 둘레 길이가 16으로 일정하되 그러면 이 길이가 R이고 이 길이가 R이고 이 길이가 뭐예요? R 세타 L이라고 할까요? L R 세타지? 그러면 우리가 이 넓이가 최대가 된대요. 넓이가 최대. 넓이는 뭐예요? 2분의 1 R 제곱 세타인가? 이게 최대가 된대요. 그때 반지름 길이, 중심각의 크기, 넓이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을 하나 써봅시다. 2R 플러스 L, 1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나한테 2분의 1 RL의 최대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바꿔줄 수 있네. 2분의 1 R에 L은 뭐가 돼? 16-2R이 되는 거잖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뭐하고 뭐에서 만나요? 0하고 8에서 만나는데 뭐? R이 뭐일 때? 4일 때 최대값 무엇을 갖습니다. 라는 거예요. 4를 대입하면 2분의 1 4 곱하기 8 1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서 다 이제 구해진 거야. 다 구해졌는데 반지름 길이가 뭐예요? 4가 되고 중심각의 크기는 안 구해졌네. 중심각의 크기는 이제 다 구해졌어. 뭐예요? 중심각의 크기가 여기서 나오잖냐. 4 대입하면 L은 뭐가 돼요? 8이 돼. 4를 대입하면 L은 8이 돼요. L은 뭐야? R 세타거든. 그러면은 4 곱하기 세타는 8이니까 세타가 뭐가 돼요? 2가 돼요. 세타가 2일 때 넓이 뭐가 되겠습니다? 1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푸는 방법. 2차 함수로 풀 거예요. 첫 번째 2차 함수로 푼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이용할 거냐면 이걸 이용할 거야. 우리가 뭘 하냐면 2R 플러스 L이 16이라는 것을 알거든. 근데 잘 봤더니 R 곱하기 L이 있네. 양수고 양수인데 합이 주어져 있거든. 근데 곱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오케이? 이게 2분의 1 RL이지만 곱의 최대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뭐 써요? 산술기하 쓴 거? 응. 산술기하를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산술기하를 이용하면 2R 플러스 L을 2로 나눠준 거는 루트 2R 곱하기 L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서 16을 집어넣었더니 8 루트 2RL이거든. 그러면 64는 2RL이야. 결국 구한 건 2분의 1 RL이잖아. 그러면 4분의 1 곱하면 16은 2분의 1 RL이에요. 최대값 16이 되는 거 보여? 오케이? 최대값 16이야. 얘가 최대야. 이 넓이의 최대.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2R과 L이 같을 때. R 세타가 같을 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세타가 뭐일 때 되는 거예요? 2일 때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세타가 2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만 구해주면 돼요? 세타가 2면 R만 구해주면 돼. R을 구하는 것도 쉬워. 우리가 이제 얘가 R 세타인데 그대로 집어넣었더니 4R은 16이 되는 거니까 R은 뭐가 돼요? 4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R이 4고 세타가 2고 넓이가 16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구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산술기하를 이용해서도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다 기억해 놓으세요.